재밌는 부동산 제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삼 마이다스 힐 빌라트입니다. 이 물건은 경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 물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경매를 하는데 이 물건을 안 들어보셨다 그러면 진짜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유명한 이 물건, 시세 차익이 무려 10억입니다.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공이 무려 9개인데 정말 이 엄청난 물건, 심지어 단독으로 입찰받았습니다. 그럼 이 물건이 대체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이렇게나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단독 입찰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마이다스 힐 빌라트입니다. 2016 타경 5116 이 물건이고요.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고급 빌라 느낌이죠 사실. 하지만 이 용도는 지금 아파트다. 토지 면적입니다. 이 지금 302호 이 아파트 이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33평이나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서울의 33평 아파트가 이종 일반 지역인 경우에 대지 지분이 한 16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게 대지 지분이 지금 33평이다 보니까 2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33평 아파트가 대지권이 16평이 필요한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2개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네요. 그래서 미래 가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물 면적입니다. 이건 이제 전용 면적인데 73평, 73, 4평 정도가 되네요. 아파트 공급 면적 기준으로는 한 84평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전용 면적이 73평입니다. 나 서울에 33평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 정말 능력 있다고 보이시잖아요. 이 물건은 대지 지분이 34평입니다. 대지 지분이 33, 전용 면적은 73평입니다. 보통 공급 면적 33평 기준으로 전용 면적이 한 25평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3배 차이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대지 면적과 아파트 평형을 갖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대지 면적이 총 400평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대수가 12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큼지막하게 지어서 세대당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그리고 전용 면적도 공급 면적도 굉장히 크게 지금 나온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평이면 사실 거실에서 축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약간 무빙워크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그 정도로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억 8,100에 9러구 김지훈 씨가 제가 이제 낙찰을 좀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건물 보면 총 6층이고 2003년에 준공이 됐네요. 방은 총 4개, 뭐 주방, 뭐 드레스룸, 뭐 발코니, 뭐 이런 현관이 있고, 등기부상 다 사실 뭐 큰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가압류 근저당 사실 그냥 말소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 멘트가 있네요. 유치권에 대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이게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네요.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대한 경매권을 행사한 경우에 등기부상 채권과 유치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권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낙찰이 되면 소멸이 된다라고 여기 이제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역삼역이죠. 역삼역 1번 출구고, 지금 현재 위치가 이 물건입니다, 여러분. 프리마빌 절이 사라져. 여기 마이다스 힐 빌라트 보이시죠? 여기 역삼 마이다스 힐 빌라트 이 위치입니다. 역삼역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한 400m 정도 거리, 도보로 따지면 한 5분 정도 거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3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입지가 좋은데 심지어 역세권이다. 입지는 정말 끝내줍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봐서 이제 사진을 좀 보면 이 건물 외관입니다. 소나무에 의해서 조금 가려져 있는 상황이고, 세대 이제 사진들인데 제가 낙찰받은 세대는 아니지만 대략 이런 느낌이다. 이게 2003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런 정도의 컨디션이 굉장히 이제 고급 빌라 컨디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도 좀 대략 봐도 이제 두꺼워 보이죠. 세대 내부도 바닥이나 이런 뭐 기타 뭐 이렇게 누수가 되거나 그런 흔적들은 좀 없어 보입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고급스러운 이런 자재 그렇게 좀 지은 것 같습니다. 사진들은 뭐 이런 상황이고, 지하 주차장도 여기 있고요. 위치나
뭐 내부 상황은 사실 뭐 훌륭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뭐 전문가 멘트에서도 사실 유치권이 소멸된다라는 이런 멘트가 있었고, 그 이 내부도 사실 알 수가 없긴 하지만 결국에 이 감정평가에서 내부 사진을 다 찍어줬잖아요. 물론 내부는 뭐 인테리어 하면 되니까 한 1억 정도 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테리어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크게 돈 많이 들거나 뭐 리스크가 큰 물건은 좀 아닌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를 보시면 2003년 사용 승인이 되었으나 건물 전체 호수가 입주하지 않은 장기간 공실 상태로서 보수 및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여 감정평가하였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시세는 대략 한 23억, 24억 정도 합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결국에 이 보수가 많이 되는 이런 상황을 염두해서, 그래서 이제 감정가를 13억 6천에 감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부 상황을 좀 보다 보면 사실 그렇게 수선비가 뭐 10억 정도씩 들고 이런 정도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 추가로 또 감정가는 사실 이 감정 시점이랑 경매 입찰하는 시점이랑 차이가 사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가는 참고만 하자. 사실 땅값으로만 비교하자고 하면 대지 지분이 지금 33, 4평 정도기 때문에 평당 한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땅값만 해도 한 27억 정도 됩니다. 왜 땅값이 더 비싸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허물고 더 크게 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더 가치 상승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물들은 땅값이 더 비싸다. 참고용으로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땅값만 해도 27억, 그냥 건물만 해도 한 세대당 한 23, 4억 정도 하는 물건인데, 이게 과연 왜 단독 입찰을 했냐, 이렇게 좋은 물건이. 그 이유는 경매는 심리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누구나 다 자녀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보고 싶을 겁니다. 근데 매년 누구나 다 가고 싶지만 놀이동산 심리게임이다, 눈치게임이죠. 어떤 날은 거기 무조건 많을 거야 하고 안 가는 날이 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심리게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게임에 대해서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서울 아파트 경매 똘똘한 한 채 투자법, 너무 좋은 투자법이긴 하죠. 실거주를 하면 되니까 나중에 뭐 늦게 팔아도 상관없잖아요. 이것도 정말 훌륭한 투자법인데, 이 투자법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건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좋은 건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조카도 지방보다, 수도권 외곽보다 서울이 좋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투자법은 사실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인생 한 방 노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똘똘한 채보다 다른 투자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블루오션인 심리게임에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모래 속의 진주를 찾는 이런 쌍계 비지떡상 이런 투자법을 활용을 해서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투자법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33평 아파트도 한 15억에서 한 17억 정도 합니다. 이 물건은 대지 지분만 해도 33평입니다. 서울 아파트 33평도 대단한데 이 물건은 역삼에 있는데 역세권인데 심지어 대지 지분만 33평이고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84평, 거의 두세 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물건 납두고 굳이 똘똘한 한 채 일반 매물로 제 가격 다 주고 사는 이런 투자법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유치권이 있어서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안 하고 검토를 시작도 안 하신 분들 대부분 90%가 넘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새 대부분 이 경매 사이트 보면 전문가 멘트가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유치권이 있어도 사실 소멸된다, 이런 멘트 다 달려있습니다. 심지어 친절하게 이제 판례까지도 적어주는 사례죠. 그럼 권리 분석도 해결됐다. 이제 내부에 뭐 어떤 리스크가 있냐, 감정평가 보면 내부 상황도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오래된 아파트는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 33평 뭐 15억짜리 들어가도 다 인테리어 한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인테리어는 해야 된다.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렵고 전문성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권리 분석 한 2달만 하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런 물건 딱
딱 일생에 한 번만 해도 경제적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이 심리게임에 한번 참석을 한번 해보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모두가 하는 물건보다 남들이 안 하는 물건에 한번 투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싼게 비지 떡상 전략으로 한번 인생 한번 떡상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